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1곳 이상이 연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7월부터 주당 1,000원이 안 되는 이른바 동전주들이 상장 폐지 대상에 오릅니다. 상장 폐지 요건이 확대되고 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시점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집니다. 네, 마켓 딥다이브 방서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방 기자, 이 상장 폐지 요건이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좀 강화가 됐었다고 하던데 더 센 게 이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이른바 동정주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요. 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됩니다. 특히 이 동전주가 좀 상장 폐지를 좀 피하기 위해서 액면 병합을 하는 경우에도 이 병합 이후의 주가가 액면가를 밑돈다면 주가가 1,000원을 넘어도 그때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예. 사실 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도 좀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30일 연속 주가가 1달러 미만이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 개선 기간이 180일로 우리보다 길고요. 또 이 180일 중에서 10거래일 연속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당국이 내놓은 조치는 어쩌면 나스닥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 셈입니다. 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 상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가총액 상향 시기도 기존 대비 반년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30거래일 연속 시총 200억 원,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 원을 밑돌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요.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증시에서 퇴출됩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재차 제도를 좀 강화를 하고 시점까지 앞당기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 실질 심사 요건을 제외한 그 형식적 요건만으로 상폐 대상이 되는 기업은 현재 기준 20개사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시총 상향 조정 계획을 앞당길 경우 지금 30개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약 50개사, 실질 심사 상폐 예상 기업까지 합해도 지금 100개사가 채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80개사 정도 되죠. 네. 당국은 바로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현재 한 1,800개사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난 20년간 8.6배 불어나는 동안 지수는 1.6배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로 이 원인이 현재의 다산소사, 즉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썩은 상품을 빼지 않고 좀 그대로 진열해서 팔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를 차지하는 이 동전주까지 털어낸다면 올해만 150개사, 많게는 220개사까지 퇴출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아울러 거래소의 이 상장 폐지 집중 관리단을 구성해서 시장을 매월, 매주까지도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최근 1년간 공시 위반으로 누적 15점의 벌점을 받아야지만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됐다면 앞으로는 10점만 받아도 상폐 대상이 되고요.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단 한 번이라도 걸린다면 바로 상폐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만 기능을 해준다면 좀 부실 기업을 솎아낸 자리에 유망한 혁신 기업들을 진열해 파는 건강한 백화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어떤 신뢰와 투명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은 좀 제대로 평가받고 또 좋은 기업들은 또 들어오고 투자자들은 또 믿고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는 그 개혁의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네. 이 취지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뛰어들었다가 정부 정책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이 있었다고요? 기업들은 이미 주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지금 당국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글로벌 표준과 비교하면 이런 상장 폐지 요건 강화가 너무 늦었다면서 시장에 잔존하는 부실 기업들을 빨리 퇴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 보호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업들 역시 그렇게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를 열심히 부양하고 또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부지런히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권대영 부위원장의 설명으로 계속 듣겠습니다. 주주한테 밸류업을 위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정자를 한다든지 구조정을 한다든지 사업 계획을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권사들도 좀 반성해야 되는데 분석 보고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정말 부실인지 좋은 기업인지 그건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좀 실적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정말 형식적 요건만으로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일부 기업들과 또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는 KOTC라 불리는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구제해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설치된 KOTC 상장 폐지 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뭐 투자 손실을 어느 정도는 많이 할 수가 있고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기업들은 또다시 평가를 받아서 이 KOTC의 정식 종목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잘하면 다시 거래소에 재상장하는 기회도 줍니다. 결국 이렇게 일종의 사다리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소식 들어봤습니다. 마켓 딥다이브 방소우 기자였습니다.